오늘 강사님은 영리더로 통통 튀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여러분 오늘 강사님이 나오시면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다운센터에 500명은 안 되고요. 498명이 모이셨는데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려고등학교 예입니다. 저는 오늘 보상 플랜을 준비했는데요. 어제 저녁에 마케팅 플랜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무슨 고민을 했냐면 보통 저희가 원데이에서 마케팅 플랜을 듣게 되면 30대, 30, 60대, 60 후원수당, 직급수당에 대해서 다 풀어주잖아요. 그 숫자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강의를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원래대로 하던 대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건 원데이에서 많이 들으실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제 저녁에 급하게 제가 조금 내용을 수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마케팅 플랜은 애터미는 생활이다.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플랜을 갖고 있는 애터미의 보상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애터미를 소비자를 만나서 설명을 하다 보면 일상생활이 돈이 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 관점에서 저희의 마케팅 플랜을 이해해보자라는 게 저의 초점이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네트워크 마케팅과 보상 플랜이라는 건 저희는 애터미 안에 있어서 많이 들어보기는 했지만 이것이 정말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소비자 마케팅의 예시가 다른 회사는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회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상 플랜을 조금 이해해보는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랑 저희가 그 강의 중에서 많이 들었겠지만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이에 도매, 소매 등 여러 유통 과정이 있었는데 이 유통 과정을 없애서 불필요한 유통 비용을 줄임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더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유통하는 것입니다. 근데 플러스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소비자가 소비자임과 동시에 판매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소비를 통해서 매출을 활성화해서 소득을 얻을 수도 있고 내가 이거를 입소문을 내서 내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서 소득을 얻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 플랜이라는 게 뭐냐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광고, 입소문을 내줬다는 그 대가로 받는 것이에요. 근데 이 보상 플랜은 회사마다 어떻게 나눠주실까는 다 다르게 갖고 있는 거예요. 일성질이 연관이요? 그러면 소비자 마케팅이라고 애터미가 얘기를 하는데 그 소비자 마케팅의 예시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원래는 이 쿠팡은 많이들 아시지만 쿠팡 파트너스를 간혹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쿠팡 파트너스의 개념이 원래 처음에는 아마존에서 시작을 했어요. 아마존이라는 큰 쇼핑몰에서 소비자들만 있잖아요. 그 소비자들이 아마존에 있는 물건을 사기만 하다가 이 소비자들이 자기가 쓰는 물건을 링크를 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온 사람은 내가 링크를 올려놨으면 링크를 달아둔 사람한테 일정 금액의 돈이 생기게 되는 구조인데 그게 쿠팡, 우리나라에도 생겼습니다. 이런 구조가 생겼다는 이유 자체가 소비자들이 이제 소비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들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어떤 게 소비자한테 더 이득인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런 흐름에 맞춰서 쿠팡도 변화를 하게 됐는데 쿠팡에 접속해서 링크를 남기면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온 사람이 구매를 했을 때 그 링크를 남긴 저에게 일정 포인트 돈이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쿠팡 파트너스를 부수입으로 주부들이 많이 활용한다는 블로그들이 정말 많은데 애터미도 이 소비자 마케팅의 관점에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링크를 남기는 게 아니라 입소문을 내는 거예요. 입소문을 내는데 내가 혼자서 입소문을 낸 것에 대한 캐시백을 받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입소문을 낸 사람들과 캐시백을 같이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쿠팡 파트너스의 개념에서 공유라는 게 더 추가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예전에 제가 강의를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데이에서
대기업에 돈 벌어주지 말고 소비자끼리 우리 소비자가 모여서 소비자가 낸 돈으로 우리가 돌려받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대기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대기업이 쓰는 광고 비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대기업에서 사게 돼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CJ가 얼마나 많은 계열사를 갖고 계신지 아시죠? 그 계열사에 있는 제품들을 사람들을 많이 사 먹게 됐는데 저희가 쓴 그 매출이 대기업으로 가지만 대기업에 그 크게 들어간 소비자의 돈들이 다시 풀려서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가 돼도 밥은 세 끼밖에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돈에 한계가 있는데 모든 부가 한 곳으로 몰리게 되면 부의 재분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래 그래서 이제 앞으로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버는 세상이 되는 거 저희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 방법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애터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소비자 마케팅이라는 생각이 정말 와닿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 따라서 제가 또 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알게 된 게 뭐냐면 우리가 광고비가 사실 되게 제품이나 여러 가지에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만큼 들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찾아본 정관장의 광고비를 보시면 2014년부터 16년까지인데 판관비, 판매관리비만 2,800억 원이 들었고 그 다음에 2,800억 원에서 4,200억으로 늘었고 광고비만 1,250억으로 늘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에 SNS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부가적인 비용이 다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만 합쳐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광고비로 지출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예시가 저희가 이제 많이 라디오에서도 듣죠. 핏핏 뭐 이러면서 막 많이 듣잖아요. 그 종근당에서 나오는 유산균 매출액이 최근에 이제 유산균의 순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정보를 많이 받게 됐는데 단일 품목으로는 애터미가 1위지만 락토핏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유산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근당의 매출이 굉장히 높은데 이 종근당도 여기 밑에 보시면 판매관리비 종근당이 많이 매출이 나는 이유는 그만큼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판관비가 3,398억 원으로 증가했고 광고비도 1,237억 원이 됐다고 나오죠. 그만큼 저희가 쓰는 회사들의 광고 비용이 결국에는 소비자가 그 지출하게 되는 제품의 값에 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이지 않은 가격에 비싼 제품을 사게 된 거죠. 이런 얘기를 또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매출액의 35%를 수당으로 풀어줍니다. 그 매출액의 35%는 애터미가 광고비와 판관비를 줄이는 대신에 소비자가 입소문한 그 35%를 소비자가 풀어주는 거거든요. 아까 종근당하고 락토핀만 봐도 굉장히 많은 광고 비용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게 모든 제품마다 저희가 다 붙어 있게 된다면 저희는 필요 없는 돈을 이제 지불하고 있는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돈을 차라리 애터미 안에서 우리가 좋은 제품을 쓰고 나누자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게 진짜 애터미가 일상생활이구나가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021년도에 보면 애터미 주요 실적부에서 지금 판매관리 비율이 지금 19.2%로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원래 판관비에 대해서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은 판관비가 많이 올랐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또 작년에 나온 애터미 본사에서 나온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판관비의 상승 원인은 지급 수수료 때문이다. 애터미가 해외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조금 높아진 거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터미의 수입, 애터미가 얼만큼 가져가냐에 대한 프로테이지나 그 다음에 제품의 원가 비율이나 이런 건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보여드리는 거는 그만큼 애터미가 판매 관리비를 잘 조절함으로써 좋은 제품을 싸게 유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가져왔고요. 자, 그러면 작년에 애터미의 매출이 얼마냐? 2조 2천억 원이었잖아요. 글로벌 매출까지 합해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광고비를 대신으로 수정을 지급한다고 얘기했는데 2조 2천억 원의 35%인 7,700억 원이 지금 수당으로 풀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저희가 볼 게
이번에 석세스 때 브라질이 열렸죠. 근데 향후 더 많은 국가가 오픈 예정이고 더 많은 제품이 나올 예정이고 한국 매출도 사실 많은 게 아니에요. 애터미가 경쟁 상대로 삼고 있는 건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라 할인 매장과 인터넷 쇼핑몰, 백화점이란 말이에요. 보통 이제 애터미의 이 매출액의 비율을 보면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마트나 이런 쇼핑몰에 비해서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국내에서도 아직 성장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고, 그럼 이제 회사의 매출이 더 크게 뜨겠죠. 그 얘기는 즉슨 우리에게 풀어지는 수당이 앞으로 훨씬 많아질 것이다. 그럼 이 많아지는 수당을 소비자들끼리 같이 가져가자고 해서 소비자들과 이 얘기를 전달해서 애터미로 바꿔 쓸 수 있게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소비가 생활이 될 수, 이게 생활이 소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요. 아직 애터미가 유통의 허브를 꿈꾸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10위밖에 안 들었어요. 아직 10위밖에. 10위도 대단한 거지만 애터미의 목표는 1등이기 때문에 아직 더 갈 길이 멀었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 앞부분까지는 이제 애터미가 일상생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린 건데요. 저는 이제 애터미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그럼 이제 특징, 진정한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플랜을 갖고 있고 애터미 마케팅 플랜의 특징에서 제일 두드러지는 특징이 제가 봤을 때는 공생과 공유예요.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노력으로 내가 하는 것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애터미 마케팅 플랜의 특징인데 이 부분은 제가 판서를 진행하면서 특징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일단 화면 공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얼굴 나오죠? 네, 우선 애터미 마케팅 플랜의 특징은 잘 보이나요? 여기나요? 일단은 가입비, 진입비, 그 다음에 유지비가 없다. 이거 많이들 아는 사실인데 그래도 혹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있거나 디테일하게 조금 설명을 드려보는 걸로 저는 초점을 잡아볼게요. 가입비라는 거는 가입비가 요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회사 중에서는 가입비가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입비가 없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인터넷 쇼핑몰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쿠팡이나 11번가를 갔을 때 제 제품을 사려고 했을 때 그냥 들어가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진입비가 없다는 거예요. 진입비의 개념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입비는 내가 제품을 써보고 이 회사의 제품이 진짜 괜찮다고 마음이 들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을 때 그러면 너가 사업을 진행할 거니까 제품을 써봐야겠지.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어치의 제품은 좀 너가 써봐. 그래야 너가 알릴 수 있잖아. 라는 명목으로 만든 거예요. 유지비는 내가 사업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너 이 회사의 제품을 매달 얼마치 사야 된다 라고 해놓은 건데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강제 구매 조항이에요. 애터미는 이 강제적인 조건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제적인 조건들을 왜 만들어 놨냐를 봐야겠죠. 다른 회사는 도대체 이걸 왜 만들어 놨을까?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35%의 수당을 풀어주게 돼 있어. 그러면 이 35%를 풀어주고 주려면 일단 회사에 돈이 있어야겠죠. 그럼 회사의 제품이 팔려야겠죠. 그 회사의 제품이 팔리게 하기 위한 강제 구매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이 소비자들에게 풀어주기 위한 이 매출을 띄우기 위한 이 강제 구매 조항이 없어요. 이 얘기는 다시 얘기 드리면 애터미 제품은 제품이 팔리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애터미의 제품이 팔려 나가지 않으면 진짜 좋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이동이 나지 않으면 회사가 망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회사가 제품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바이너리라는 겁니다.
이 바이너리가 왜 특징인가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강사 트레이닝에서 배운 어떤 분의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자녀를 두 명을 키우는 게 쉽나요? 아니면 자녀를 8명 키우는 게 쉽나요? 둘이죠. 무조건 2명 키우는 게 쉬워요. 그래서 애터미는 바이너리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잘 안 보여도 다 내용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내용을 들어주세요. 무한 누적인데요. 이 무한 누적도 어떤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소비자의 관점에서의 무한 누적의 개념과 사업자의 관점에서의 무한 누적의 개념을 좀 나눠서 볼게요. 소비자 관점에서 무한 누적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뭐 어디냐 다이소나 어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했을 때 포인트가 아주 작지만 생겨요. 근데 그게 일정 기간 지나면 포인트가 소멸됩니다 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애터미는 소비자가 제품을 뭐 진짜 가끔 쓰더라도 1년에 한 번 진짜 칫솔 하나라도 샀을 때 이 포인트가 없어지지 않고 포인트를 캐시백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 봤을 때 무한 누적이고 사업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무한 누적은 월 마감이 없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월 마감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애터미를 막 알리고 나가는 거예요.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가면서. 애터미에서 캐시백을 주는 조건은 내가 30만 포인트가 됐을 때 좌측 그룹에서 총 포인트가 30만 포인트가 되고 우측에서 30만 포인트가 되면 캐시백이 나오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죠. 근데 월마감이 존재하게 될 경우에는 이거 안 치워지는 거예요. 월마감이 존재했을 때는 지금 내가 6월 말까지 열심히 애터미를 알렸어요. 그래서 30만 포인트가 좌측은 됐는데 우측에 25만 포인트가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1월이 됐을 때 내가 이 5만 포인트를 채우지 못하면 이게 제로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회사들입니다. 근데 이 5만 포인트 내가 열심히 달린 게 아깝기 때문에 이 5만 포인트를 제가 개인적인 돈으로 채워요. 이게 한 달은 괜찮아요. 근데 그게 매달 반복되게 되면 그게 문제고 나는 괜찮지만 내 파트너들이 똑같은 일이 반복됐을 때 내가 도와주게 된다면 그게 저희가 얘기했던 다단계 피해가 된 거죠. 애터미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강제 구매 조항 등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무한 단계인데요. 무한 단계라는 게 대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애터미를 알릴 때 소비자 그룹을 차곡차곡 소개를 해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다른 회사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대수가 짧아진 경우가 있어요. 너를 기준으로 좌우로 나눴을 때 1단계, 2단계, 3단계 차곡차곡 이제 나누는 거예요. 3단계까지는 너가 다른 사람이니까 100%의 매출을 인정해 줄게. 하지만 이 3단계 밑에서 사람이 가입돼서 제품을 구매할 때 너한테는 한 70%만 가입을 공유를 매출을 인정해 줄게. 혹은 너가 가입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입했을 때는 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의 50%만 인정해 줄게 하고 끊어놓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맥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단계 대수가 있으면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단계 대수가 있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사업자분들이 내가 이 3대 안에 100%가 인정되는 이 3대 안에 일을 잘하는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3대 안에 있는 맨 마지막 사람이 일을 못해. 그리고 4대에 있는 사람이 인맥도 많고 일을 너무 잘해.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있는 일 못하는 사람을 밑으로 내립니다. 이게 능력이 있지 않은 사람은 이 안에 있어도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밑으로 잘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애터미의 무한 단계는 정말 내가 능력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그 노력의 대가를 받아주는 뒷받침되는 특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무한 단계와 더불어서 진짜 평범한 저희가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글로벌 제가 글씨를 조금
악필이어서 죄송합니다. 글로벌 원 마케팅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것도 똑같아요. 제가 그 초반에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 분이 저를 이제 리크루팅 하려고 미팅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글로벌이라고 얘기하는 회사는 정말 많아요. 근데 그게 진짜 글로벌인지를 봐야 돼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글로벌이라고 하고 두 줄을 한국에서 했지만 미국에 나갔을 때 새로 두 줄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에서 두 줄, 미국에서 두 줄, 일본에서 두 줄. 결국엔 두 줄이 아니고 네 줄, 여섯 줄이 되는 거죠. 혹은 누구가 봤을 때는 이 내 한국 안에 외국인들을 달아줘요. 근데 그게 인정이 되지 않거나 퍼센테이지 비율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건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애터미는 글로벌 원 마케팅이기 때문에 그냥 내 밑에 중국이든 일본이든 말레이시아든 필리핀이든 터키든 이번에 열린 브라질이든 누가 달려서 그 사람이 샤프 하나를 썼을 때도 그 포인트가 나에게까지 100% 공유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저도 그렇고 정호 팀장님들도 그렇고 글로벌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무한단계와 글로벌 원 마케팅을 통해서 평범한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느낀 게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지인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콜드 마케팅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있는데 여름에 어떤 분이 정말 열심히 선스틱을 바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뒷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애터미 팜플렛을 드려 말어. 이게 남자분이고 50대니까 고민이 되잖아요. 이 사람이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저 사람이 쓰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알릴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톡톡 들으면서 저기 혹시 이거 보시겠어요? 이렇게 전해드렸어요. 그럼 이제 여기 선스틱이 있는데 굉장히 좋고 저렴합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분은 제가 여기 센터로 오는 차 안이었거든요. 그런 저가 신기했나 봐요. 이 차 안에서 여자가 남자한테 그것도 아저씨한테 이 팜플렛을 주는 용기에 감동하셨는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네 이랬어요. 뭐 당연히 안 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센터에 와서 그 아침 조회를 끝나고 전화가 왔어요. 한 통이. 자기가 주문을 하겠대요.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사업을 할 생각은 없지만 자기가 애터미를 딴 데서 쓰고 자기 와이프가 딴 데서 사지만 내가 너한테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분이 알고 보니까 인맥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지인을 제가 소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인은 없지만 그분을 통해 소개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소비자 그룹이 조금 더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또 한 가지 사례는 제가 이제 주말에 일을 할 때 가게에 외국인이 온 거예요. 우리 글로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글로벌이다. 외국인이다. 하나 줘야겠다 라는 생각에 쭈뼛쭈뼛 하다가 Excuse me? Do you know 애터미? 이러면서 그냥 팜플렛 줬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애터미 제품을 써봤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살지 모르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필리핀 사람인데 한국인 주민등록증이 있는 한국인이에요. 한국에 결혼해서. 그 친구 가입해서 그 친구의 주변에 있는 필리핀 친구들 제가 지금 소개를 받고 있어요. 그 필리핀 친구들이 아는 외국인들을 소개해주기 시작하겠죠 이제. 이게 제가 능력이 없어도 글로벌 원마케팅이고 무한단계이기 때문에 진짜 능력이 없는 제가 영어를 제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you know, understand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능력이 없는 내가 노력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평범한 사람이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애터미 소비자 마케팅 플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그 이상한데 숫자가 아무도 얘기 안 해주셨죠? 여섯 번째가 상한선입니다. 저는 사실 애터미 마케팅 플랜을 처음 들을 때 이 상한선 개념에 대해서 좀 감동을 한 편이에요.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건 진짜 이 경쟁이 치열하고 살기 어려운 세상에서 저렇게 착한 마음을 갖고 서로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걸 마케팅 플랜으로 실현하고 있는 회사가 있구나라고 느껴졌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요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후원 수당 받을 때 이거는 이제 만약에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표를 한번 찾아보세요. 후원 수당을 받을 때 뭐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 70만 포인트, 70만 포인트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보통 이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바이너리의 구조 있을 때 보통은 매출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해 준대요. 그 얘기는 내가 30대 30을 맞으면 3만 원 정도를 캐시백으로 주는 거예요. 혹은 이거보다 더 낮게. 근데 저희는 6만 원이라는 돈을 받고 있죠. 그러면 처음에 그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의 금액이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맨날 상한선 5천 대 5천이라고 막 5천만 얘기한 그 옛날 거는 뭔데 그럼? 얼마를 받아야 되냐면 10%의 비율이라고 하면 5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애터미 보상 플랜을 봐서 상한선에 가서 5천 대 5천을 받게 되면 지금 엔가 비율을 했을 때 약 120만 원 정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사람이 5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20만 원만 주고 이 나머지 차액을 밑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나눠 가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저는 아까 얘기했던 이 비닉빈 부익부에 대한 애터미가 해결책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저희가 착한 다단계라고 하는데 그게 왜 착한지를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일정 금액 가져갈 수 있는 돈을 한정을 해놓은 거죠. 지금은 1억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한 달에 1억을 벌면 1년에 12억 정도예요. 충분히 부자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욕심내지 말아라. 너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을 초기에 있는 사람들이 더 가져갈 수 있게 같이 살자라는 개념으로 저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상한선이라는 개념이 지금 시작했던 내가 나중에도 매출액이 아까 얘기했지만 35%의 회사의 매출액을 계속 늘고 있으면 제가 어느 순간에는 이 1억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7,700억 원이 풀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이 풀렸을 때 내가 임페리얼 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거죠, 정확하게. 그 다음에 7번째가 상속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원래는 상속이 다 가능해요. 애터미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다 가능한데 진정한 의미의 상속이 가능한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보통은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 월 마감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상속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뭐 70대인 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애터미에서 1억을 만드는 코드를 만들었고 그게 자녀에게 상속이 됐는데 자녀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이 조건들이 강제 구매 조항이 있을 때 이것을 지킬 수 없는 능력이 없을 때 그 코드는 무용지물입니다. 하지만 애터미는 이런 강제 구매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를 상속받았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애터미를 하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으면 코드가 2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는 거고요. 8번째, 이거는 이제 여기 쓸 수 없으니까 제가 말로 할게요. 함께 성공하는 일이라는 거가 특징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승급 조건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판매사 같은 경우는 매출액으로만 가는 거예요. 판매사는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를 만들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팀장부터는 판매사 2명이 나와야 이분이 팀장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국장, 그러니까 샤론 로즈 마스터는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둘이 나와야지 승급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죠. 이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 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돈을 벌어가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만 돈 욕심내고 내 스스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밑에 사람이 돈이 되게 만들어야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애터미가 진짜 소비자 중심으로 초점을 맞춰서 가고 있고 공생과 공유를 포인트로 잡고 있는 회사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뭘까라고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 근처에 있는 한 분이 이걸 잘 모르신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져와 봤는데 혹시 여러분 엔가에 대해서 아시나요? 엔가? 엔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다 있어도 없는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이거 잘 안 지어지네. 일단은 엔가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끔 저도 처음에 애터미 마케팅 플랜을 듣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라는 강제 조건도 없어.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라서 뭐 사람도 많이 갈 수 있대. 그러면 어떻게 이 회사가 살아? 이 회사 망하지 않아?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착한 분들이 저 회사 일을 걱정해 주시고. 저도 처음에 이게 어떻게 이 많은 돈을 다 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약간 펜을 갖고 써가지고 그냥 해볼게요. 엔가라는 게 일단은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기가 있어서 말라라. 자, 여러분 그냥 들어주세요. 저기 화면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다음에 만나면 설명드릴게요. 큰일 났네? 엔가라는 개념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설정이 된 건데요. 이거 너무 안 보여서 잘 보여요. 제가 안 보여요. 엔가가 뭐냐면, 일단은 공식으로 보면 회사 애터미는 수당을 PV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아니라 PV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PV로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PV의 비율이 다 다릅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은 PV 비율이 50% 정도로 매우 높아요. 그 이유는 한국콜마원자력연구원에서 만든 제품을 유통하기 때문에 그만큼 PV가 높을 수 있지만, 일반 중소기업에서 제품이 들어오는 것들은 PV가 높지 않은데, 그 이유는 중소기업에서 가져오는 비율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분들의 이제 그걸 노동을 다 착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그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소득도 남기기 위해서 포인트는 높지 않아요. 대신 제품을 시중에 나오는 가격보다 좀 더 싸게 애터미 회원들이 살 수 있게 만든 거기 때문에 포인트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엔가를 적용할 때는 회사 총 매출 PV에 곱하기 44%. 이게 왜 44%냐면 후원 수당을 계산할 때의 엔가예요. 회사 총 매출 PV의 44%고, 그거를 뭘로 나누냐면 총 오늘 하루라고 해봅시다. 오늘이 며칠이죠? 6월 21일. 오늘 12시가 됐을 때 총 점수 받은 사람 총 점수.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30대 30을 받고 70대 70을 받고 150대 150, 이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모르면 또 아시는 스폰서분께 자세히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대 30을 맞으면 저희가 15점이라고 얘기했죠. 15점이 받으면 이게 엔가로 계산돼서 약 6만 원 정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70대 70을 맞췄을 때는 30점이라는 점수를 부여하죠. 30점이라는 점수로 저희가 약 12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총 점수가 뭐냐면 오늘 15점 받은 사람이 3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6만 원 받은 사람이 3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5점 받은 사람 3명. 그 다음에 오늘 70대 70을 맞은 사람이 5명이에요. 그러면 70대 70에 30점이니까 30점 맞은 사람이 5명이네. 이걸 다 더하면은 총 점수가 나오죠. 그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1점당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1점당 얼마냐? 그 1점을 15로 곱했을 때 6만 원인 거예요. 이게 제가 어떤 비율을 드려야 조금 설명이 쉬울까 고민을 하다 생각을 한 게, 회사 총 매출 PV가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이 받아가는 1점당의 점수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엔가가 높아지겠죠? 그 비유가 큰 피자가 있어요. 피자가 크고 작은 피자가 있어요. 피자가 크고 작은데 먹는 사람이 똑같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4명이 먹는다고 봐요. 한 사람당 먹는 피자 조각이 총 매출 PV가 커졌을 때 커지죠.
반대로 얘기하면 받는 사람이 적어지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피자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금액은 똑같은데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내가 가져가는 N가 피자의 조각이 작아지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회사 매출 PV도 적정하고 점수도 적정한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꾸 N가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N가가 떨어지지만 N가가 있기 때문에 무한단계 글로벌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N가가 있기에 또 무한단계 글로벌로 나가지만 안정적인 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회사에서 벌어가는 돈을 만들어 나갔는데 회사가 안정적이지 못해서 없어져 버려. 그러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그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N가는 회사의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 마케팅 플랜을 조금 공부하다 보면 이거 회장님이 가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잘 만들었다. 가끔 저도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만드셨을까? 그래서 오늘은 보통 이제 30대 30이라는 숫자를 제가 자세히 풀지 않으려고 해봤던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강의를 통해서 제가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저도 또한 궁금했던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 봤던 것 같아요. 강의가 좀 이해하기가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N가의 개념이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신다면 저랑 같이 앞으로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도록 해봅시다. 긴 강의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